안녕하세요. 노동법 실무. 이번 시간에는, 아이고야. 저성과자 해고와 관련된 쟁점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노동법률 2015년 9월호에 실렸던 글이 있어요. 법무법인 지평의 파트너 변호사이신 이광선 변호사께서 쓰신 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녹음을 지금 23일날 하고 있어요. 1월 23일날 하고 있는데 어제죠. 그러니까 금요일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양대 지침을 발표를 했죠. 하나가 그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의 지침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가 공정인사 지침이라고 해서 이제 그 뒷부분에 뭐 앞에 쭉 뭐 이렇게 뭐 인사를 이렇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고,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제 뒤에 이제 저성과자 해고가 가능하게 되는 판단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아마 양대 노총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거에 크게 반발을 하고 이제 그럴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이 내용에도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전에도 판례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좀 인정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한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글쎄 그 판례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판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 판단들이 이제 쌓여온 건데, 그거를 이런 경우는 인정해줘, 뭐 이렇게 이제 지침으로 발표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우려가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뭐랄까 좀 뚝에 그 구멍이 뚫린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드는 게 좀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막상 또 기업 입장에서 봐도 그런 불만도 있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 주변 분들 이렇게 좀 물어보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해라고 하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 요건들을 다 갖추기가 사실은 더 힘든 거 아니냐라는 불만도 좀 나오긴 해요. 이게 헐리우드 액션인지 그 표정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정말 그런지는 또 한번 가봐야겠죠. 그리고 그게 또 법원 판단으로 가게 되면 또 다시 부딪힐 수도 있고, 뭐랄까 내용에 대해서 뭐 그 좀 정치적인 방향성,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좀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 양대 지침 중에 그 공정인사 지침과도 좀 관련이 있고요. 결국에 이제 그게 어떤 관점에서 좀 나왔는지 뭐 그런 부분들 한번 이전 판례들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공정인사 지침이라고 나오는 부분에 이제 뭐랄까 이전판이라고 한다면, 작년 8월 2일날 그 한국노동연구원 명의로 공정한 인사평가에 기초한 합리적인 인사관리라는 자료가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언론이나 노동계에서는 이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아니냐, 이제 요렇게 이제 반발을 했었죠.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나 인사평가에 대한 이제 판례들을 이렇게 쭉 종합해 놓은 뭐 그런 정도였죠. 이번도 이제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후에 노동부에서는 일반 해고에 대한 법안을 이제 준비하고, 이거는 지금 그 국회에서 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 야당하고 여당이 어느 정도 이제 그 타협점을 좀 찾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던데, 아마 지금 그 법 자체도 근로자들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나오는 거 아니냐, 개정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들이 좀 많이 있어요. 뭐 야당이나 여당이나. 자, 어쨌든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기존 판례 해석론을 적용하는 것보다 더 일반적으로 어렵게 할 거다라고 하는 주장도 좀 있고요. 정부에서는 그 법안을 이제 합의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노동부 지침으로 이제 발표를 했죠. 밀어붙이겠다는 의도인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기존 판례를 가지고 저성과자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일단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의 근거 규정은 무엇이냐?
자,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 해고 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 이러이러한 때는 해고를 한다, 이러이러한 때 해고를 한다, 이렇게 예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열거되지 않은 해고 사유를 가지고는 해고를 할 수 없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를 하려고 한다면 해고 사유가 들어가야겠죠.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런 사유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할 때 그 취업규칙의 변경은 불이익한 변경인 거냐, 이것도 이제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그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규정이 새로 신설되거나 아니면 그냥 포괄적인 내용의 해고 규정이 있었다. 해고 규정을 만든다. 그래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느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고한다. 뭐 이런 문구를 이제 새로 넣는다라고 하면 해고 사유가 추가된 것이라고 봐서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이전에 그런 규정들이 있었어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이 있었어요. 뭐 저성과자 선정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가지고 더 상세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거에 대한 절차를 뭐 세부화하고 이런 건데, 뭐 그거는 이전에 있던 거를 더 구체화하는 게 무슨 불이익한 변경이냐라고 판단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자, 취업규칙에서 근무 태도나 근무 성적이 불량하고 개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원래 규정이 돼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거를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PIP 제도, 퍼포먼스 임프루브먼트 프로그램, 그러니까 성과 향상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노조의 동의를 안 받아서 이제 재판에 붙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법원은 이 PIP 제도는 기존의 취업규칙에서 근무 태도나 근무 성적이 불량하고 개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거를 가려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제 성과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다. 결국 취업규칙에 있던 조항을 더 구체화한 거 아니냐. 그래서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다라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조 동의가 필요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저성과자의 선정 기준. 저성과자에 대해서 법에서 무슨 뭐 저성과자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를 한 건 없어요, 법전에. 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대법원 판례에 이제 나와 있는 문구만 보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또는 그 직무를 감당할 자질이 의심될 정도로 평소에 근무 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한 경우, 뭐 이런 거를 의미한다라고 이제 돼 있죠. 그런데 보통 기업에서 이 저성과자를 뽑을 때는 기업마다 자기 특성에 맞춰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뽑겠죠. 근데 대부분이 인사평가를 해가지고 이 저성과자를 골라내는 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 노동법에서 봤을 때 기업에서의 인사고과는 뭐 법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그건 사용자의 재량이라는 거죠. 원래 인사권 자체가 그 기업의 이제 노무지휘권, 인사권, 경영권 이런 것들을 침해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걸 사용자의 재량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인사고과는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인사고과를 사용자의 재량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저성과자를 네 마음대로 골라라 그렇게 보진 않는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는 인사고과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사고과 자체는 사용자의 재량이지만 그걸 가지고 저성과자를 골라내서 그거에 대한 뭔가 불이익을 준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법원이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면, 자, 배치 전환이나 교육을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저성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판례는 인정한 경우도 있고 위법하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사안인데 어떤 거는 인정을 하고 어떤 거는 이제 위법하다고 하고 뭐 이러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판사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뭐 성향이라고나 판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기준에 따라서, 아니면은 그 평가 방법이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약간의 차이들 이런 것들이 판단을 다 이렇게 다르게 만드는 요인이 이제 되고 있더라고요. 자,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4년 연속 최하위 고과를 받은 경우에 저성과주로 분류했다. 이거는 정당하다고 인정을 했죠. 근데 이게 저성과주로 분류하고 여기까지는 법원에서 그냥 많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해고로 이어지면 좀 이제 더 엄격하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년 연속, 그러니까 1년에 2번씩 평가를 해서 4번을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해고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판단을 했다. 근데 반대로 2년 연속 하위 10% 등급을 받았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적법하다고 판단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판례의 태도는 단순히 몇 번에 걸쳐서 최하위 고과를 받았느냐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저성과제를 해고할 때 우리가 보통 상대평가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대학에서 저기 학점 나눌 때 하듯이 그 비율에 따라서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이제 상대평가로 해가지고 이제 시용이 끝나고서 해고를 했다. 그에 대해서 이제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만으로 업무 능력이 객관적으로 불량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자, 여기 보면 최하위 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인 비율이잖아요. 근데 업무 능력이 객관적으로 불량하다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인 기준인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평가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불량하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4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근로자 해고가 부당하다. 그러니까 아까 요 사건이 지금 요 사건이죠. 결국 이 상대평가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해고가 정당하려면 근무 성적이 사회통념상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인사고과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 방식이므로 단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업무 능력이 객관적으로 불량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뭐 이제 이런 판결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객관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관계다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최근의 판례도요. 인사고과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니까 상당한 재량을 가지지만 이게 인사고과 자체가 어떤 특정 집단의 퇴출을 목적으로 한 차별에서 유리한 건지 문제된 사안에서 보면 더 엄격한 그 정당성 심사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2015년 6월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입니다. 자, 사용자가 2005년에 부진인력 대상자로 분류한 특정 집단이 있어요. 그 집단에 대해서 보니까 2009년 평가가 인사고과가 타 집단에 비해서 평균 등급이 낮고, 그러니까 타 집단은 평균 C를 받았는데 그 2005년에 부진인력 대상자로 분류했던 이 특정 집단은 평균 D를 받았고, 낮은 등급의 인사고과가 타 집단에 비해서 비율이 상당히 높더라. 그래서 D등급이 평균보다 1.5배, F등급이 6배가 많더라. 근데 뭐 이거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 사람들 역량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요소들을 다양하게 좀 판단을 해봤겠죠. 이것저것. 어쨌든 그랬을 때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특정 집단을 퇴출하기 위한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위법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저성과자를 선정하거나 이제 그걸 이유로 해고하거나 만약에 이런다라고 하면 정말 평가는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일부러 나쁘게 주려고 한 평가가 있다라고 하는 의사가 보인다면 절대로 법원에서 인정해 줄 리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저성과를 개선할 기회를 제공했느냐 그 여부도 또 이제 많이 판단의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더라. 자, 판례는 근로자의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할 때 개선 기회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정당성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판결에서 그랬고요. 자, 그래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저성과를 평가받은 후에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저성과자에 대해서 역량 향상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현업으로 복귀를 시켜요. 그리고 이제 다시 평가를 해요. 또 안 좋아요. 다시 재교육을 시켜요. 복귀해요. 수행평가에서 또 안 좋아요. 다시 재교육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저성과자에 대해서 3단계 성과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개인 맞춤형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괄적인 교육을 시킨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따로따로 다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별로 다른 과제가 부여되고 프로그램 통과자들의 인사평가 결과가 실제로 상승하기도 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성을 인정받은 경우가 이제 요 판례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육기회 제공하는 것 플러스 배치 전환을 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새로운 부서나 업무를 배정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관리 업무만 수행했던 사람한테 영업직으로 발령을 냈어요. 그러니까 영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실적이 안 좋겠죠. 그래서 이제 저성과자가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회사가 배치를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러면은 관리 업무만 했으니까 그 사람 어떤 이력에 맞는 새로운 일을 좀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관리 영업직이 적성에 맞는지, 영업직 수행을 위한 교육기회나 인프라가 제공이 됐는지, 타 업무로 전환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판단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생각해 볼게. 저성과를 이유로 대기 발령을 시키고 난 다음에 대기 발령 후에 원직 복직이 안 돼서 직권 면직을 시키는 경우. 이게 이제 내규에 만약에 그렇게 돼 있다. 이건 그럼 합법이냐 위법이냐 보면, 자,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고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고 해서 대기 발령을 내리고요. 대기 발령 후에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복직 발령을 받지 못하면은 당연 퇴직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해봐요. 자, 그랬을 때, 자, 일반적으로 대기 발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라고 본다는 거예요. 대기 발령 명령 내릴 수 있죠. 자, 너한테 지금 줄 일이 없으니까 너는 일단 대기하고 있어. 물론 이제 월급은 나가겠죠. 월급을 주기 때문에 일단 대기 발령은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니까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한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없어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걸 무효라고 할 순 없다. 대기 발령 자체는. 그래서 대법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대기 발령이 정당하게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자, 대기 발령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복직이 안 됐다. 그러면 당연 퇴직한다. 라고 하는 거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무효가 됐어요. 대법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대기 발령을 시킬 수 있지만 그 대기 발령 기간이 길다고 당연 퇴직시킬 순 없다. 그거는 합리성이 전혀 없다고 보인다. 라는 판단이죠. 자, 그래서 대기 발령 후에 일정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그 당연 퇴직이 정당하려면 대기 발령을 시킬 때 이미 사회통념상 그 근로자하고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그런 사유가 있었든지, 아니면 대기 발령하는 그 기간 중에 마찬가지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사유가 있다든지 이런 이유가 확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당연퇴직이 정당화되는 거다. 단순하게 취업규칙에 대기 발령했다가 복직 안 되면 당연퇴직시킨다. 이런 문구가 있다는 거 가지고 대기 발령시키고서 해고를 해. 이거는 사용자한테 칼자루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다 필요 없고, 어쨌든 대기 발령까지는 뭐 알겠는데 대기 발령 이후에 내보내려고 하는 거는 정말 합리적으로 그 사람과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사유가 있느냐, 그걸 보겠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저성과를 이유로 대기 발령을 시키고요. 일정 기간이 도과해서 당연 퇴직시키는 게 정당하려면, 자,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저성과자를 선발해야 돼요. 그리고 역량 향상 기회도 주고, 그런 합리적인 노력을 충분히 했는데도 역량 향상이 안 돼서 대기 발령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저성과자를 선발하고 대기 발령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대기 발령 기간 동안에 역량 향상 기회를 충분히 줬다. 근데 그 대기 발령 기간 중에 역량 향상이 되지 않아서 당연 퇴직 시킨 거다. 뭐 이러이러한 사유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그 역량 향상을 시켜주려고 노력하고 다시 뭔가 재배치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이 회사가 있어야 적어도 그 근로관계를 뭐 저성과나 이런 걸 이유로 해고가 어느 정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인사 담당자들은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 자, 아직까지 판례는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와 관련해서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취업규칙을 근거로 저성과자 해고가 가능한지 면밀히 살펴야겠죠. 근데 대부분 없어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발 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되니까 절대평가를 기준으로 다면적 평가를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면적 평가는 넣을 수 있는데요. 절대평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상대평가의 절대평가화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보통 고과 줄 때 이렇게 비율로 많이 주는데 그러면은 최소한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객관적인 업무 능력은 이렇게 실적이 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객관적인 업무 능력을 검증하는 프로세스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불가피하게 상대평가를 시행하려고 한다면 성과평가 기준을 더 상세하게 해서 기준을 공개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성적 평가보다는 좀 정량화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평가자가 좀 다수여야 되고 그리고 다면 평가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최하의 등급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좋겠다. 그리고 평가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가 마련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차례 최저 등급을 받았다고 해도 자동으로 너는 저성과야 이렇게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인 방식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인사 담당자 이건 뭐지? 쓰다가 말았네. 자, 그다음에 저성과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이나 직무 변경이나 이런 역량 향상 기회를 적극적으로 충분히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회사의 제도가 저성과자를 발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과를 개선하려고 우리는 저성과자 제도를 운영하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좀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런 저런 노력까지 했는데도 성과 향상이 안 돼서 고용관계를 단절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성과자로 분류된 사람 중에서 역량 향상 기회를 줬더니 실제로 이 향상이 됐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일을 했더니 업적도 향상이 됐더라. 이런 사례들이 있을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저성과자에 대한 기업의 접근 방식은 크게 보면 역량 개발 방식 그리고 퇴출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성과자에 대한 기업의 제도들이 역량 개발이 아니라 퇴출의 목적을 두고 있구나라고 인정되면 저성과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더 엄격해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회사의 제도를 이 퇴출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역량 개발의 목적을 두고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렇게 키워서 더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글로 살짝 빠져나가죠. 보통 이렇게 얘기할 거 다 해놓고 쓱쓱 한 발 빼는 그렇게 이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저성과자에 대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기업에서 같이 가야죠. 수고하셨습니다.